요쪽으로는 거의 안 앉으시네. 안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쪽으로는 잘 안 보이죠? 칠판 판사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쪽으로 펴시면 가입입니다. 그래요? 맞아. 그렇게 여기서부터 거꾸로 나갈까, 그냥?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데, 재주가 없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네요. 자, 봅시다. 저기 155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자, 정보망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뭐냐면 컴퓨터 통신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 개념에서 여러분들 이제 정보망 하면 흔히들 뭐를 생각하냐면, 정보망 하면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많이 생각하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스템이 아니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PC통신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이 PC통신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제 PC통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하이텔, 천리안 했던 그 PC통신. 자, 그 개념, 그 시스템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 뒤에 가서 그 지정 요건 중에서 하나가 그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그 천리안 하이텔 여러분들이 할 때 보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컴퓨터 뒤에다가 일단 모뎀이라는 거 꽂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꼽아요?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했죠? 바로 그 전화선을 꼽아서 그쪽 접속회사로다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러 군데 돌아갈 수 있는 개념이지만 PC통신 한 회사만 접속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천리안 하이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다?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만. 자,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가지고 그 안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들 뭐라 하냐면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럽니다. 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거래 정보 사업자라 그러고,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누구로부터 지정받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지정받는다? 국장으로부터 지정받아서 일단 이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거라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지정 요건 있죠? 자, 지정 요건 보면, 자, 지정 요건 부분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교재에 157페이지에 있죠. 자, 157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하는 부분 있죠? 자,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랬죠? 개업공개사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에 관한 것을 뭡니까? 갑자기 왜 혀가 꼬이냐? 자, 그래서 정보에 관한 공개와 유통 촉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자, 정보망 설치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자, 지정 요건을 보게 되면 일단 부가통신사업자에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지면 된다. 자,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저기 보니까 어느 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라 그랬어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어주면 된다. 자, 제가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PC통신과 똑같다 그랬죠? 그 PC통신이 바로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였어요. 자, 그래서 전화선에다가 자, 이 통신사업, 유선통신사업 있죠? 유선통신사업에다가 그 부가적으로
정보를 흘려보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정보망은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일단 신고를 한 사람이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용신청하라고 그랬어요. 자, 몇 명 이상 이용신청하라고 그랬죠? 500명 이상. 자,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500명 이상, 이때 500명은 누구 해주면 되는 거예요? 500명, 이건 누구 해주면 되는 거?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는데, 자,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 해가지고 500명 이상이 대주해주면 돼요. 자,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2개 이상의, 보죠.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30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도가 몇 개 있나요? 17개. 7개. 어떻게 아세요? 17개 있는지? 11월달에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했나요? 얘기했구나. 아, 그것도 까먹었다. 얘기했는지 안 얘기했는지. 저도 이제 한번 얘기했던 거 자꾸 까먹어요. 자, 17개 중에서 몇 개만 하면 되는 거? 2개 이상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각 얼마? 30명 이상 해가지고, 총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500명 이상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숫자 이름 좀 기억해 보세요.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개 이상, 그 다음에 또 각 얼마? 30명 에서 숫자 5, 2, 3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있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 중개사, 자, 1명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정보 처리 기사, 이 지금 정보망은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안에, 정보망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누구? 공인, 중개사, 1명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자,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돼요. 컴퓨터 설비를 갖춰야 된다. 설비는 누가 정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 가르쳐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지정 요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숫자, 그럼 기억하라 했죠? 몇 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500명 이상. 그 다음에 또 몇 개 이상 특강도? 2개 이상 특강도. 그 다음에 또 각 얼마? 30명. 자, 이 500명은 누구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하고 공인중개사 각각 한 명 이상 해야 되고요. 컴퓨터 설비를 일단 갖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 신청서가 있겠죠? 지정 신청서에다가 이제 서류를 준비해요. 서류 준비하는데, 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들어갑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또 이용신청서 들어갑니다. 이용신청서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근데 이용신청서에 더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자, 등록증 사본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등록증 사본. 자, 이용신청서에 뭐가 들어간다? 등록증 사본이 하나 첨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기사 1명 이상 각각 자격증 사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설비 갖췄다는 증명서류를 들어갑니다. 자, 이제 서류는요, 암기하지 말고 뭘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면 돼요. 이거 기억하면 당연히 서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정 신청하는 거예요. 자, 지정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 거? 지정 신청 누구한테 하죠? 누가 지정해줘요? 국장이 지정해주죠.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하면 일단 지정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요거는 며칠 이내냐면 30일 이내. 날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0일. 자, 그러면 일단 지정해 줬습니다.
자, 지정서가 교부되는데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증교부할 때는요, 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합니다. 자, 자격증 교부할 때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한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요것도 지정서 교부해 줄 때는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해 주고요. 이때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다? 이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뭘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요. 자, 요거는 며칠 이내냐면 3월 이내. 3개월 이내. 자, 숫자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다시 한번 지정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지정해 준다? 30일 이내 지정해 준다. 숫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정받았으면 운영규정을 만들어라 그랬죠. 운영규정 만들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받는다.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장의 승인받는다. 자, 그러면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운영했다. 승인받지 않았다. 요거를 위반한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또 하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같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관련 위반하면 지정이 어떻게 되고요? 취소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 과태료. 두 가지 같이 기억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운영해 줘야 돼요. 지정을 받았다면,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뭐하라? 운영하라.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요거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는 어떻게 돼요? 운영을 해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운영하면서 의무와 이용하면서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의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뭐 하면서? 정보망을 어떻게 돼요? 정보망을 운영하면서 의무가 나와 있죠. 운영하면서. 자, 일단 의무를 한번 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 운영할 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들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금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차별적으로. 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금지. 자, 요 세 가지 의무에 대한 부분. 자, 요거를 일단 설명드리려면 이 정보망에 대한 이용 절차부터 일단 설명드려야 돼요. 자, 정보망은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정보망이 이렇게 있으면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여기에 직접 물건을 올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자, 시스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줘야 돼요. 자, 갑이 여기에다가 직접 물건을 올리질 못하고, 갑은 정보망에 일단 가입합니다. 가입을 하면 거기에 자, 정보 공개 의뢰서가 있어요. 정보 공개 의뢰서라고 이제 이걸 팩스나 아니면 메일로다가 얘가 어디다가 정보망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 공개 의뢰서를 보고 물건 정보를 누가 올리는 거예요? 물건 정보를 누가 올린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물건 정보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갑은 물건을 직접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직접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고, 정보망에서 거래정보 사업자가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당연히 누가 내린 거예요? 예, 정보망에서 내린 거죠. 자, 그러면 보죠. 첫 번째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한다.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이렇게 갑이 올려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게만 공개하고 다른 건 공개해서 안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보죠. 갑은 정보공개 의뢰서라는 것을 얘한테 줍니다. 그럼 요 안에 물건 정보가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올려야지. 거래정보사업자 여기 것을 뭐 바꿔서 올린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냐면, 자, 갑이 정보공개 의뢰서를 이제 얘한테 줬는데, 자, 오늘 똑같이 두 명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주일 뒤에 올려주고, 하나는 오늘 올려주고, 그러면은 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의무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일단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의무. 자, 다시 한번 보죠.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또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요,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이 세 가지를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같이 한번 연습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업공개사 의무를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자, 개업공개사는 그러면 정보망을 뭐 할 때? 이용할 때 의무겠죠. 정보망을 이용할 때 의무가 있다. 자, 그럼 개업공개사는 일단 물건 정보를 공개할 때요, 거짓으로 공개하는 데 공개 금지. 자,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거래 완성된다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뭐하라? 통보해줘야지만 된다. 누구에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자,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즉, 여기 정보공개 의뢰서가 있죠. 이거를 정보공개 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낼 때 거짓으로 만약에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걸 그대로 올려놓는 거죠. 결국은 거짓 공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할 때는 안 되고요. 자, 이제 거래가 완성되면 요걸 해보자. 거래 완성이란 개념. 완성이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라는 거. 거래가 끝난 거죠. 그럼 어떤 시점? 거래가 끝났다. 잔금 지불 시점이다. 자, 이제 두 가지 용어를 한번 보죠. 중개가 완성된 시점과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된 시점,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자,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거죠. 그럼 중개가 끝난 시점 뭐냐? 중개 끝난 시점은 이때는 중개가 끝났다는 시점은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역할이 끝났다는 거죠.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역할이 끝났다는 것은 바로 계약이 어떻게 된다? 체결되는 시점이에요. 자,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래가 완성됐다. 그럼 거래가 끝났다는 거죠. 거래가 완전히 끝난 시점 뭐다? 이거는 잔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불되는 시점입니다. 잔금이 지불되면서 거래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근데 거래가 끝나는 게 등기돼야지만 거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잔금이 완전히 지불되면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때가 거래 완성이다. 자, 그러면 거래가 완성되면, 즉 잔금이 지불되면 요때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자, 여기 보죠. 갑이, 자, 여기서 보면 갑이 정보공개 의뢰서를 정보망에 줬습니다. 그러면 정보망에서 거래정보사업자가 작업해서 어떻게 돼요? 올려놨겠죠. 자, 거래가 끝났어요. 그러면 갑이 직접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물건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거래정보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완성됐으니까 물건 내려달라고 통보해줘야죠. 그래야지만 물건이 내려지겠죠. 자, 요 시스템이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 정보,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기 위에 있는 내용, 절차 부분과 요 밑에 의무 부분. 요게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그래서, 자, 개업공개사. 요거 만약에 위반하면 요때는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망과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163페이지로 넘어가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개업 공개서 등의 의무 부분 나오죠? 자, 164로 넘어갑니다. 거기 이제 기본 윤리라고 하는 부분. 자,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품위유지 의무와 신의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어요. 자, 품위유지 의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 전문 직업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으로서 뭐하라? 품위를 유지해 줘주면 된다. 그래서 품위 유지 의무, 전문 직업이면 이런 품위 유지 의무가 다 있죠. 공무원들도 있고요. 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공무원이 유부남이 바람을 폈더만요. 바람을 폈는데, 자, 이게 공무원도 아주 중요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제 유부남이 바람 폈어요. 바람 폈는데 이게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냐? 이거 갖고 이제 따지는 판결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해고 사유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자, 혹시 어제 제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 봤어요? 보셨구나. 일단 공무원 쪽에서는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바람 폈으니까 뭐가 된다?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해고를 했는데, 그런데 행정법원에서는 사적 영역까지, 그러니까 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품위 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공적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 사적 영역에서까지는 하면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그 해고를 취소했던 지금 그런 판결이 하나 나왔네요. 한 5년 전쯤에는 이거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자 유부녀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학부모랑 이제 바람났어요. 학부모랑 바람나가지고 이제 걸렸는데, 가끔 바람날 수도 있습니다.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 선생에게 해고 사유가 된 거예요. 행정법원에서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행정법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바람 피는 것도 좀 상황에 따라서 틀린가 봐요. 어쨌든 이 누구랑 바람 피냐 뭐라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린가 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품위 유지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품위 유지 의무는요, 하나의 추상적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 공무원, 어제 판결 난 공무원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개업공개사는. 근데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바람 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품위를 실추시킨 행위를 했죠. 어쨌든 그래도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단 상관이 없어요. 바람 펴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법에 위반되진 않아요. 다른 거와는 뭐 상관 안 합니다. 그런 이제 그쪽 사정이고, 중개사법과는 일단 상관없어요. 왜냐? 자, 이것은 추상적 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자, 실질적으로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건 지금 뭐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자유 직업이죠. 직업인에게 어떤 이 부분을 갖다가 제재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들 해석상으로는 추상적 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는요? 누구와 누구는? 네, 개업공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세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뭐하라? 중개해줘야 된다.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 자, 신의 성실 의무와 그 다음에 또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예요?
누구에 부여된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여된 의무죠. 또 하나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지금 위에 품위유지 의무와 그 다음에 또 밑에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는 누구에게만 일단 부여된 거?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에게 부여된 의무로서 자, 요거는 일단 중개보조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의무입니다. 자, 개업공개사하고 소속공개사에게만 부여된 의무다. 자, 그러면 일단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를 하라. 자, 이건 아까 잠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갑이 있습니다. 자, A는 매도 초기에서 얘는 매수죠. 고가를 부르고 얘는 뭘? 저가를 부른다. 자, 이때 개업공개사는 누구 편 들어야 된다? 자, 일단 중간 편 들으라 그랬죠. 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물론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무사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서 편 들으면 됩니다. 누구 편 들으면 돼요? 네, 돈 많이 주는 사람 편 들으면 됩니다. 실무사에서는요. 그러나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해주면 됩니다. 자, A와 B가 모두 어떻게 돼요? 공정하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정중개 의무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어디서 설명했어요? 설명 간단히 했었는데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다는 건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아까라 그랬으니까 그 중개계약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서 자, 전속중개계약 부분에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개념 설명했죠? 거래 예정 금액 의미가 뭐였죠? 제가 요까지 한번 물어봐야지. 거래 예정 금액이란 기억이 안 나죠? 1시간 됐습니다. 한 시간 지난 뒤에 아마 됐으면 다 기억이 좀 안 날 거예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라고 그랬죠? 자, 바로 그거를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 이걸 왜 선정하느냐? 바로 뭐 때문에? 공정중개를 위해서다까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업공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라. 자, 기본적 개념이에요. 기본적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선관주 의무가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없는 의무입니다. 선관주 의무라는 거, 요거는 판례상 나타난 의무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조문상에 아예 없는 내용이고요. 그것까지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뒤에 보니까 비밀 준수 의무가 있네요. 자,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냐?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자, 비밀 준수 의무는 이거는 일단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의 의무다. 자, 개업, 공개사 등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기억하는 거 뭐야 돼? 이거 나중에 알아도 틀리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란 개업, 공개사 말고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말고도 있다는 얘기는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 예,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 하면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 두 가지를 얘기하는 부분이다. 등 하면 자, 여기까지 뭉창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과 개업공개사는 이거와 개업공개사 등은 이 문구는 어떻게 돼요? 틀리죠?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못 잡아내, 뻔히 알면서도 못 잡아내는 문구들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이런 데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금지. 자, 비밀 준수 의무는 전문 직업인이면 모두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근데 원래 비밀 준수 의무는요, 원래는 어디에 나오냐면 형법에 나와요. 형법에 비밀 준수 의무가 나오는데 한 30개 직종에 관련된 부분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형법에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이 일단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별도로 일단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그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뭐 있을까요? 업무상. 여러분들이 중개 업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 가격. 가격도 아니면 비밀이 될 수도 있죠? 예, 인적사항.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적사항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적사항은 얼마에 팔려요? 글쎄요. 사람마다 좀 틀리더만요. 1,000원? 여러분들 인적사항이 저는 한 30원에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가 거기 있는 고객들은 한 1,000원 정도에 팔린답니다. 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정보가 지금 얼마에 팔리는지. 이제 제 수준은 한 3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한 20원에 팔린 사람도 있어요. 10원에 팔린 사람도 있고. 자, 무료? 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저기 왜 요즘 선거철이라 해서 선거 문자가 오죠. 근데 나는 이쪽에 이 당에 가입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는지 문자가 와요. 그거 어떻게 문자가 오냐면 이 정보를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있답니다. 정보를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 이쪽 저쪽이나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면 참 내에 대한 수준이 나와요. 나는 대충 얼마에 팔렸죠? 얼마에 팔린다? 30원 정도에 팔린다 그랬죠? 물론 이제 20원에 팔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은 한 500원에서 1,000원에 팔리겠죠? 자, 여러분들 무료야? 자, 그러면 이 업무상 비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인적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물건 정보 같은 거 있죠? 재산 현황 이런 것도 하나의 뭐가 된다? 비밀이 되겠죠. 자, 이런 비밀들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되냐?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자,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결국은 이거는 비밀을 언제까지 지키란 얘기? 죽을 때까지 지키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내가 중개업무를 하다가 이제는 중개업무를 완전히 그만뒀죠. 그래도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결국은 죽을 때까지 입 달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자, 만약에 죽기 전에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비밀주소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이에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비밀주소 위반하면. 자, 그런데요. 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요게 특별한 죄명을 갖고 있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는 죄명을 갖고 있어요. 자,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이렇게 써요. 자,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피해자가 벌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벌하지 않는 죄죠. 자, 이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가 뭐 있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반의사불벌죄는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거 말고 주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 뭐 있어요? 네, 폭행. 저 있죠? 자, 단순 폭행죄. 특수 폭행은 좀 종류가 좀 틀리고요. 단순하게 멱살 잡고 뭐 한 몇 대 접했다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출소에 가면 이제 합의하라 그러죠. 바로 서로들 합의하면 다 없는 것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요 반의사불벌죄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인데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자, 비밀전수 의무는 이 정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비밀전수 의무는 지금은 머릿속에 뭘 기억하는 거? 머릿속에 이거는 누구의 의무다? 누구의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다라는 거. 그걸 포인트를 잡고요. 자, 167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네요. 자, 확인 설명. 확인해가지고 뭐 하는 거?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 확인 설명 의무죠. 자, 확인해가지고 설명한다. 자, 그러면 개업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하면서 물건 정보를 일단은 조사를 해주면 됩니다.
조사하고 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자, 일단 보죠. 확인 설명, 요거는 일단 대상을 보면, 대상은 누구에게 확인 설명하냐면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자,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아까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림만 이해만 하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A는 매도인이고 B는 매수인이다. 이거 팔아줘 갑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니까 의뢰인이고, 얘는 뭐를 얘한테 의뢰하는 거? 매도, 파는 것을 의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돈 받고 권리를 어떻게 돼요? 넘겨주려고 하는 것을 여기다 의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얘는요, 이제 돈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취득, 의뢰인이다 이렇게 했죠. 여기는 입장에서 의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죠. 이제 개업공개사가 A의 물건을 의뢰받아서, 갑이 의뢰받았죠. 물건을 어떻게 한다? 조사하죠.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B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 A의 물건을 조사한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한다?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즉 B에게만 설명하면 돼요. 자, 여기에 A에게는 설명 의무가 없죠. 그 이유는 자기 거죠. 자기 거니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일단 얘한테 설명 안 하고 얘한테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확인 설명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해야 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확인 설명을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틀리죠? 자, 취득자가 이전자로 바뀌면 틀립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못 잡아내서 탈이지. 뻔히 알면서도 못 잡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권리 취득은행에 설명을 하는데, 확인 설명의 시기는 중개 완성 전까지.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때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요구만 썼지만, 자, 확인 설명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 사이? 중개 의뢰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해가지고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한다?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옆에다가 한번 써보죠.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설명도 하고요. 근거 자료도 뭐 한다? 제시한다. 두 개 다 해줘야지만 되죠. 설명도 하고요. 제시도 하고요. 이때 근거 자료가 어떤 자료다? 그 물건과 관련된 서류들 있죠. 대표적인 서류 뭐 있어요? 물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것들. 보여주면, 제시라는 게 뭐예요? 보여주면서 설명도 같이 한다. 자, 대부분 이렇게 서류를 보여주죠. 근데 서류 보여줘요? 근데 실무상에서? 보여줘요? 대충 얘기만 해주고 잘 안 보여주죠? 근데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요. 이게 등기사항 증명서 딱 보여주고 권리관계 이렇다. 대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말로만 대부분 많이 해요. 말로만 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놓고 그거 갖고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는 어떻게 한다?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근거, 자료, 등기사항 증명서 이것을 보여줘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확인 설명의 기본적 세 가지 내용이에요. 대상, 그 다음에 시기, 방법. 시험 문제 아주 잘 문장 바꿔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확인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확인 설명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 어떤 자료를 요구하느냐?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예요. 자,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누구에게? 자, 물건 상태, 물건이 지금 현재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물건 상태를 누구한테 자료 요구해야 돼요? 물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료 요구하는 거죠. 그럼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매도나 임대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권리 이전을 내리죠. 그래서 물건 상태 관련된 부분은 바로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물건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이 뜻은 무슨 뜻?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료 요구와 관련된 의무가 일단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자료 요구를 물건 상태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권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 권리 이전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 응할 의무 없죠. 응할 의무 없고, 자, 거절할 수 있어. 나 바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거절하면, 자, 불응시 그 사실을,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뭐한다? 기재를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불응하면 권리 취득에 설명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한다? 얘가 거절했다 라고 설명하고요. 그 사실을 어디다가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다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 자, 내가 물건 상태, 자, 벽면 상태가 어떤지, 지금 도배 상태가 어떤지, 수도꼭지 어디 고장난지 없는지 이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건 상태입니다. 이제 물어봤어요. 자료 요구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얘가. 그러면 자, 이렇게 설명하고요. 확인 설명서 거절했다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혁국에서는 이제는 의무 다 이행한 건가요? 자, 이거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건 상태, 수도꼭지, 벽면, 도배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상태를 일단 물어봤습니다. 권리 취득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얘가 나 귀찮으니까 나 얘기 안 할래 그런 거예요. 자료 요구에 뭐였다? 불응한 거죠. 불응했으면 취득의뢰인에게 설명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에 거절했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기재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개혁국에서 책임이 다한 거냐는 얘기죠. 다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 거절했다는 사실만 기재했다고 해서 의무를 다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절했다고 해서 이렇게 기재만 했다고 해서 의무를 면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다시 확인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자,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대로 일단 설명해 줬습니다. 상대방에게. 누구한테 설명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설명하죠? 확인 설명을 누구한테? 취득원에 설명했죠. 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자료 받은 대로 믿는 사회 좋은 사회죠. 일단 다 그대로 설명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고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자, 권리 이전 의뢰인의 책임일까요? 개혁공개서 책임일까요? 이건 개혁공개서 책임입니다. 자,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자료 믿으면 안 됩니다. 자료 받으면 그 자료를 믿으면 안 돼요. 왜냐? 자, 파는 입장이나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다 좋다 그러죠? 안 좋다고 하는 거 별로 없죠? 다 좋다 그래요. 그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업공개사 하면서 고객을 믿었다가 피보는 경우 수두룩히 봤어요. 특히 아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러죠. 왜?
아는 사람 거, 그 옆집에 거, 우리 지금 내 사무실에 있고 늘 저녁에 소주 한 잔 같이 먹던 그 사람 거를 야 이거 괜찮냐? 뭐 괜찮다, 괜찮으니까 그냥 해도 돼. 그냥 그 말 믿고 했다가 나중에 피 보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 여러분들이 항상 중개업을 하시면서 생활신조로 삼아 읽겠습니다. 뭐라냐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이게 우스개 얘기 아니라 실제로 중개업하면서 생활신조로 해야 돼요. 왜냐? 절대로 옆집 것도 믿으면 안 돼요. 꼭 옆집 거 중개해주다가 사고 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은행이 이제 자료를 다 줬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줬어요. 그래도 개업공개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있었는데 아까 금방 얘기했던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거 믿고 만약에 중개를 줬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 났다. 그 자료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개업공개사 책임져줘야 돼요. 개업공개사가 당연히 의뢰인에게 어떻게 돼요?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상을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다시 매도인에게 구상 청구를 다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내가 일단 무조건 책임을 져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은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료 요구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이건 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알기는 알아둬야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확인 설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개업공개사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어요. 야,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소속 공개사도 할 수 있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 보시면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올 거예요. 확인 설명 사항 169페이지에 나오죠. 자, 169페이지에 확인 설명 사항 나옵니다. 자, 거기에 이거 밑줄 치지 말고 일단 그냥 들으세요. 제가 밑줄 치라는 것만 일단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대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중개대사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소유권, 자산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거죠. 자, 그 뒤에 거래 예정 금액 말고 그 뒤에 거 밑줄 치세요.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력 밑줄 쳐놓으세요. 중개보수 자 16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박스에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분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 지금 그래서 어디 밑줄 치라고 그랬죠? 디귿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내역 있죠? 자 그다음에 토지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사항이 있고요.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고, 우승관기, 배수, 시설물 상태 있고 벽면, 도배,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 및 대중교통상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등 입주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지읒 밑줄 쫙 쳐놓으세요. 뭉청다. 중개대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증류세율. 자,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권리 취득 조세 뭐 있죠? 취득세. 거기에 이제 붙어있는 목적세 있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있죠? 자, 그런 것들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밑줄 치라고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앞에 어디에서? 네, 맞아요. 전속중개계약 부분에 있었죠? 자, 전속중개계약에 물건정보 공개사항이 있었어요. 그 공개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돼? 거의 똑같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밑줄 치라고 한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자, 저쪽에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아까 전속중개계약 시에 밑줄 치라고 그냥 2개 있었죠? 안 쫓아봐도 돼요. 어차피 지금은 밑줄만 치고 강조 안 하고 밑줄만 치고 지나갈 거예요. 나중에 3월달부터 강조할 거니까. 자, 제가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에서 밑줄 치는 거 2개 있었어요. 그 2개는 확인 설명서에 없어요. 그리고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밑줄 치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는 어디에 없는 거?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정보 공개사항이 없는 것들이에요. 자, 제가 밑줄 치라는 거 2개만 일단 집중적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만 일단 보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가 다 외우라 소리 안 해요. 이 사항 2개 다 외우라 소리 안 하고 밑줄 친 거 2가지만 머릿속에 꼭 기억하라고 강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확인 설명 사항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171페이지의 자료 상태 요구권 받고요. 자, 171페이지에 그 위에 맨 위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소유자 등의 확인하는 부분 있죠?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개업공개사 등은 중개업무 수행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하기 위해서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자, 물론 이거 규정이 나온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어떻게 돼요? 계약서 쓸 때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면 잘 주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없겠죠. 근데 가끔씩 네가 뭔데 주민등록증 내놓냐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안 내놓은 사람 실제로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려면 주민등록증 신분증 받아가지고 좀 확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법적 근거까지 되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근거까지 돼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데 좀 불편하기 때문에 요것을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뭐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서 부분을 들어가는데 보죠. 지금 이렇게 확인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 작성은 누가 작성할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 또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있죠. 그럼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하느냐? 자, 시기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시기는 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뭐하는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뭐도 같이 작성한다? 확인설명서도 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자, 확인설명서를 같이 작성하는데 작성하면서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서명 및 날인.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날인도 하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둘 다 해주는 거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냐? 서명 또는 참 시험 문제 별거 다 나옵니다. 서명 또는 하면 이게 뭐예요? 서명도 해야 되고 서명하든지 날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또는 하면. 근데 및 하면 뭐예요? 서명도 해야 되고 날인도 해야 되고. 자, 또는 하면 틀리죠. 서명 날인하는데 자, 누가 하느냐?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합니다.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한다. 이때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소위 말하는 뭐죠? 본사죠. 자, 본사에서는 누가?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뭐예요? 자, 지점이었죠? 지점장이 누구죠? 책임자. 자, 특히 여기 조심할 것은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소속 공개사는 뭐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직원이죠. 근데 이 분사무소 책임자는 소속 공개사가 아니에요. 얘는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합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개업 공개사로서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및 날이네요. 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 그럼 업무를 수행했으면 소속 공개사가 어떻게 돼요? 직접 개업 공개사 같이 서명 날인하죠. 그럼 업무를 수행 안 했으면요? 안 해도 되죠. 업무를 수행 안 한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지금 현재 계약서 쓰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수행한 사람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요? 안 해도 되죠.
자, 중개보조는 서명날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 서명날인 했습니다. 난 보조했으니까 나도 개업공개사 같이 서명할래 했어요. 이 법에 위반 될까 안 될까요? 위반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해도 되고요. 중개보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업공개사하고 같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무 수행을 한 소속공개사 서명날이 한다. 그러면 서명날을 했으니까 이제 교부해줘야 돼요. 누구에게 교부하냐면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요. 자, 취득 의뢰인에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돼요?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몇 년간 보관 안 하면? 3년간. 아까 3년간 보관하는 거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3년간 보관하는 거. 그럼 확인 설명서는 이제 아까가 아니고 지금 여기다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전속 중개계약서 있죠? 자, 전속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 그랬죠. 확인 설명서도 3년간 보관이에요.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 전자, 여기 설명서 설자, 전설은 3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3년. 자, 요까지가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관련. 이를 위반한다면 개업공개사는요. 자, 여기서 보죠. 요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확인 설명 관련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요거와 관련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죠? 요거 위반하면 500만 원 과태료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를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과태료고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한다? 자격정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 확인 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 보죠. 작성은 자,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서와 관련돼서 위반하면 이때는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 위반 사항은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일단 계속 익혀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뭐 머릿속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거래계약서 작성. 좀 쉬었다 가시죠. 요거 지우지 마세요. 여기다가 바로 연결시켜서 좀 해야 되니까.